고사님, 예, 아, 고사님, 저는 예. 그 괴로움의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의 끝? 괴로움의 끝요? 걱정하지 괴로움의 끝,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괴로움의 끝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아니, 저는 괴로울 만큼 괴로웠겠다 생각되었는데, 예, 아까 방금 전에 그 손주님하고 음, 얘기한 부분도 저는 다 음, 이제 거친 것 같거든요? 예, 뭐냐면, 음, 저는 이게 벌만큼도 벌어봤어요. 그래서 뭐 음, 온갖 명품이란 명품도 다 사봤는데, 음, 뭐 돈이 넘칠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봐도 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음, 별로 모르고 살았던 걸 제가 알았고, 음, 뭐 그러다가 내가 공부를 하면 행복할까나? 그래서 이제 뭐 40대 내가 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음, 그리고 뭐 강의를 하고 뭐 해도 이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과정 다 거치면서도 음,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애들을 뭐 명문대 보내면 애들 그런 부분도 뭐 걔네 행복이지 내 행복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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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계속 음, 이제 벌어지면서, 음, 이게 음,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음, 그런 상황까지 제가 다 경험을 했는데도 음, 그게 괴로움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음, 괴로워야 되나 봐요.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괴로움의 끝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괴로움의 끝으로 다 치달아가고 있으니까, 어? 그걸 빨리 맞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빨리 괴로움 끝으로 가고 싶다는 게 욕심이에요. 왜 그래요? 사실은 왜 괴로움의 끝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괴로움의 끝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괴롭지 않고 싶은 거죠, 뭐. 음, 예, 이 괴로움이 괴롭고 싶지 않은데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이 끝을 보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괴로움의 끝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괴롭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 지엄님도 참 말을 갖다 교묘하게 돌려서 잘하시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지엄님, 자,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엄님은 돈도 있을 만큼 있어 봤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할 만큼 해봤고, 자, 명품 이런 것도 다 가질 만큼, 재산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그래. 그런데 지엄님은 뭐가 더, 뭐가 더 어떻게 갖고 싶거나 또는 뭐가 더 되고 싶은 거예요? 응?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저, 그런데, 그리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지엄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거짓말이냐? 즉, 괴로움의 끝을 보고 싶다는 것은 지금 괴롭다는 거죠? 응? 그렇지 않아요? 괴롭지 않다면 괴로움을 끝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끝을 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데 봐요. 이제 더 바랄 게 없지요? 더 바라는 것도 없죠? 네. 바라는 게 없으면요. 괴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엄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괴로워요. 자,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요. 물론 바라는 대로 되면은 안 괴롭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라는 대로 되면은 또 다른 바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래서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다라는 것은 자,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되고 싶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고 싶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만약에 정말 바라는 게 없다면요, 그럼 괴롭지 않아요, 삶에서. 그래서 제가 지엄님 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돈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명품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괴롭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뭘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는 거요? 요즘은 제가
교사님, 제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바닷가 앞에 와 있거든요. 예. 노래는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와서 뭘 바래요, 그래. 거 없는데.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진짜, 거사님, 제가, 친정하고 영 끝난다고 내가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냥 이제, 막 지긋지긋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이게, 저번에 갈대님하고 얘기한 게 비슷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해소되었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계속 눌러놨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해소되어서, 이에 대해서 내가 편안해졌구나. 그런 부분을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겹, 두 겹 계속 쌓아놨다가 이번에 팍 터져서, 진짜 내가 물건 다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죽어도 서로 연락하지 말자. 영 끊자 하고 내가 이제 선언하고 나와버렸는데. 지엄님 미안해요. 제가 지엄님은 심각한데 제가 웃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웃어도 괜찮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똥낀 놈이 썩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 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친정에다가 왜 그렇게 퍼부어요? 친정이 뭐 어쨌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친정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스스로 불편하면서, 친정이야, 그래요. 그거 있는 게, 어떻다고, 있어도,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면, 인연을 끊자마자 할 거 뭐가 있어? 안 가면 되는 거고, 생각 아니라면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응? 그걸 꼭 인연을 끊어야 안 가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간 그렇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묵힌 게 다 깨진 것처럼 너무 시원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안 들더라고요, 교수님.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 걱정도 안 들고, 그냥 요즘 계속 바닷가에서 놀고, 보말 따고 막 그래요, 혼자. 예.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네. 그러면 왜? 행복한데, 바닷가에서 바다 보고 보말 따면서 무슨 괴로움의 끝을 갖다가 보고 싶다라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아니, 그러다가 제가 저녁만 되면 이제 숨 쉬는 게 불편해서 또 밖으로 나와서 새벽 1시까지 밖에서 이제 계속 대회를 하는 거죠. 집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러게, 왜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저번에 유튜브, 해우소에서도 올렸었는데, 그건 제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당연히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그냥 불현듯 그 전조 현상 없이 그냥 훅 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계단에서도 저 굴러서 막 얼굴도 이제 막 이렇게 부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그냥 8층에서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만 들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괴로워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이유 없는 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조도 없이 훅 났다고 그랬지만은 생각의 느낌이에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래요. 근데 그냥 그 내용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대. 자, 그것은 전조도 없이 훅 일어난 게 아니라 세상은 전조가 있이 일어나나요? 전부 다 그냥 일어나야 알았죠.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느낌일 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약간 주문하듯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렇게 되면 괜찮아지려나 하다가, 진짜 8층에서 그냥 탁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냥 불현듯 들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신병동에 가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죽고 싶은 거잖아요. 왜 정신병동에 왜 뛰어내릴까 봐서 가더라고요. 그럼 안 죽고 싶은 거네. 그러네요, 또. 응?
그러니까 봐요. 막 아니, 온통 스스로의 모습 속에 있잖아. 왜? 아니, 거사님 막 안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신병동에 왜 가다? 그럼 죽으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봐요, 이거 어떡하죠? 봐요, 지영님. 바닷가에서 보말도 잡고, 그렇게, 그러면 좋잖아. 그러면 좋잖아. 근데 저녁만 되면 왜 그럴까? 그러면 혹시 집에 있으면은 뭔가 그렇게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뛰어내릴 것 같으니까 바닷가에 가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려고. 아니, 뭐냐면, 전부터 제가 힘들 때마다 바다를 보러 왔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한 10년 전부터? 예.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냥 단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힘들 때마다 힘든 가는 걸 게, 피하려고, 힘들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그 파도 소리 들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파도 소리에 푹 빠지겠지요. 푹 빠지겠지. 그러면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겠지요. 예, 그냥 파도 소리 들으러 갔다가 보말 보이니까 이제 보말 잡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안 통할 거예요. 왜? 사실은 스스로 알게 돼요. 사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건데 참 웃기지 않아요? 피하려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서 피할 거라면은 안 가고 피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편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되려고 해요. 응? 근데 그걸 꼭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바닷가에 가든지 가서 보마를 잡든지 그래요. 아니 그런 줄 안다고 한다면은 아예 그냥 불편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불편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래요. 왜 그래요?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서 그것을 잊어버림으로써 불편하지 않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응? 어,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갔다면은, 가령 괴로움의 끝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은, 그렇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거사님 제가 예, 그냥 끝을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네요. 예, 욕심인 것 예. 같은데. 자, 끝을 보고 싶으면요. 끝을 보고 싶으면,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괴롭다. 끝이 나겠지.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끝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끝을 낼 게 아니라 아예 안 괴로우면 돼요. 그래서 끝을 내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끝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끝은 나게 돼 있으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응? 지금 왜 괴로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괴로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괴로운가? 이걸 알면 해결이 돼요. 자, 괴로움은 두 가지로 끝날 수 있어요. 괴롭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가 일어나서 괴로움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의 원인이 자각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엄님은 바랄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랄 게 있어서 괴로워요. 정말 괴로움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은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이 바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란다라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끝나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그걸 자각하지 않고, 괴로움 자체를 끝내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한참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엄님이 뭘 바라는지를
그걸 빨리 자각하세요. 그래서 그 바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바램이라고 하는 것을, 바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로 인한 거라고 하는 이것을 자각하시면은, 그럼 바로 괴로움이 바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영님이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바라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들 편으로 봉투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 생일이라고 100만 원을 담아서 저한테 보냈어요.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음. 그게 좀 기가 차더라고요. 그거를 아들 편으로 저 손에 왔는데 제가 아직도 그 봉투를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100만 원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열어본 줄 알았는데. 아들이 먼저 세봤나 봐요. 이제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생일이라고 보냈다고. 근데 내가 좀 기가 차더라고요. 왜 제가 기가 차요? 기가 차죠. 봐요. 지영님은 기가 찬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불쾌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우보고사는, 와, 웬 떡이야? 100만 원이면 아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아들 그러니까 순간 제가 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사님은 땡큐다라는 생각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사님이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웬 떡이야, 그런 말씀 하시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땡큐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보고사하고 지영님하고는 뭐가 달라서 우보고사는 웬 떡이야 그렇게 되고 지영님은 불쾌하다고 될까요? 화가 있는 거죠. 그쪽에. 그러니까 봐요. 바로 그 점이 바로 지영님은 바로 그런 상황이 가령 지영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영님 마음에 들게 되고 싶은 거예요. 가령 그것이 그냥 끝나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끝나든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끝나든 그런 처해진 상황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이것 또한 바람이죠. 그런 문제가 좀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냥 좀 마무리돼서 도대체 그런데 얽힌 정리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영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무주상 그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거 엄마 주면서 옷 사입으라고 전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막 욕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쌀쌀 돈 애 키울 돈도 없는데 이제 그 양육비는 10원도 안 보내면서 그쪽에서 이거 무슨 100만 원 주면서 무슨 옷 사입으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 자체도 제가 막 화가 막 탁 일어나고 아무튼 이제 무주상이나 뭐나 이 도가 그냥 도통 꽝이고 그래요. 거사님은 땡큐일 텐데 저는 네? 화가 일어나. 거사님께서는 이게 웬 떡이냐인데 저는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고 그거 봐요. 그러면 웬 떡이 좋아요? 화가 나는 게 좋아요? 이 떡은 싫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저도 봐요. 누군가가 저를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불쾌하다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응? 그래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죠. 저한테 애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들 엄마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애들, 외할머니, 저한테 그러니까 옛날 장모님이죠.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었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가령, 제가 다 망해가지고, 애들,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때, 애들도 도와주고, 제가 옛날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해서, 이, 이제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몰랐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장모님 옛날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옛날에도 감사했고 애들도 잘 돌봐주고 도와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장인어른한테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왔다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애갓집은 좀 잘 사는 편이 좀 잘 사는 편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좀 눈에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하려고 그 돈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이 나이가 뭐 90이 안 넘어가지고 이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뭐 하냐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 곧 죽을 텐데 뭐 그런 생각 드는데 마침 제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도 다 망해먹고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백내장 그 수술하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준비했던 돈인데 나는 그 수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네 갖다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옛날에는 뭐 사업한답시고 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난 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감사하지만은 이제는 돈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래요. 뭐 물론 우보고사도 뭐 웬뜨기하고 덥석덥석 받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뭐 불쾌하다든가 뭐 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막 돈으로 주려고 하고 뭐 내 처지를 갖다가 지금 뭐 얼마나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다라고 이런 생각 정도 들지 않아요. 그냥 고마운 거죠. 그렇게 어쨌든 어떤 생각으로든 돈 1,000만 원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에요. 그것도 옛날 사이. 사실은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 어떤 마음에서 나왔던, 뭐, 너무 안 돼 보여서, 뭐, 딱해서, 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주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거기서는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죠. 예를 들면 보시금이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는 제가 뭐 받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받았지만은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덥석덥석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쪽에서 가령 어떤 보시라든가 뭐 이런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도 다 망해먹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런 뜻이겠지. 그렇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지 불쾌하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더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났든 그래도 봐요. 정말 가령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도 정말 미운 사람한테 100만 원인들 주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래도 어쨌든 어떠한 생각으로 작용됐든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주겠다는 그 마음,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사님, 그게 제가 요즘 그 봉투를 받고부터 이게 한 이틀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일은 되게 기가 차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제는 시어머니는 이제 외동아들이니 아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어머니 메시지는 제가 알죠. 그래도 너는 이 집안에 지켜줘라 그런 메시지예요.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인데. 자,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엄님.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 봐요. 그러면 오해하는 마음이 들어야 편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렇게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뭘 그렇게 또 거기 그쪽에다 이 봉투 받았다고 네 마음이 어머니 마음을 이제 헤아리고 그러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그냥 일어난 생각이고, 어쨌든 자, 지엄님은 지금 괴로워요. 응? 가령 저녁만 되면 뛰어내리고 싶고,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응? 자, 그래요. 응? 지금 그게 왜 그런가? 응? 그 끝을 보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 오해가 일어나도 생각, 이해가 일어나도 생각, 이해라는 이름의 생각, 오해라는 이름의 생각, 생각이에요, 다 생각, 생각. 응?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도대체 가령 시집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는 자식과 아직 전 남편이 아닌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전 남편은 아니네. 남편과 시집과 친정과, 자식과, 막 이렇게 설키고 얽히고 설켜 있는, 자, 이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좀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 좀 이런 삶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막 이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낮이 되면 밤에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낮만 되면은 다른 일 없으니 그래 바닷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고 그래 보말 죽고 하다 보면은 그럼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녁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영님은 그런 생각들이 알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숨쉬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영님은 아무 바람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 바람도 내려놓으세요. 자, 그 바람도 봐요. 해결될 때가 되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그러면 돼요. 근데 지영님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깔끔하게 어떻게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진척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자, 그런데 그것 또한 될 대로 될 거예요, 지연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 없어요. 결국엔 다 될 대로 돼요. 봐요, 어떻게 될 대로 돼요? 뭐 시부모가 영원히 살아있나? 뭐 언젠가 죽으면 끝나겠지. 뭐 남편이 뭐 영원히 살아있나? 뭐 최악의 경우 죽으면 끝나겠지. 뭐 지영님이 죽으면 끝나겠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고사님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이제 남편이 애들 아빠가 전화 왔는데 뭐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냥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해서 제가 내 소원이 미망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차에 탁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세상에 아니, 별 희한한 소원도 다 있다. 어떻게 미망인이 소원이야? 아니, 저 소원이 미망인이라고. 그냥 차에 탁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주는 게 내 소원이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차에 치여서 그냥 죽어라. 너가 이혼 안 해주면, 그냥, 내 소원은 미망인일 뿐이, 그리고 제주도 그 고유정의가 이해된다고 내가 막 막말을 했어요. 분세기에 돌려버린 고유정의가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화가 막 극치에 오르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몇 달 전에 통화를 제가 한 번 딱 받고,
또 막 몇 달 미쳐가는 거죠, 또 막 이제. 뭐 그냥. 그런데 봐요. 도대체 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 응? 어, 봐요. 남편 때문에 미쳐가는 거예요. 지영님 생각 때문에 미쳐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더 오래 살겠네. 원래 왜 저주받으면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 누가 나한테 죽으라 욕하면 더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 응? 그러게요. 그런가요? 아닌데. 죽으라고 들어가면 죽는 사람도 있던데. 옛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 더 오래 산다고. 자, 어쨌든, 자, 지영님.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영님이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영님의 뭔가 바람인데 이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돼요. 정말 미칠 것 같게 돼요. 바람이 많을수록. 바람이 없으면요. 미칠 거 없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거사님, 이 부분에서 제가 수행이 잘 돼서 우주상이 되고 이제 뭐 생각의 자유로움을 제가 도달해야 하면, 그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같이 살게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해요? 애들 아빠랑 같이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이, 지엄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뭐 다 변해요. 그렇게 될 때는 남편도 같이 변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응? 남편이, 가령 딴 여자한테 빠져있으면 지엄님이 아무리 변해도 뭐, 지엄님하고 같이 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응? 지엄님만 뭐 변한다면은 뭐 남편하고 뭐 같이 살 수 있나? 지엄님만 변하면은 뭐, 남편이 지엄님 마음대로 되나?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든 같이 살지 않든 이런 문제가 아니, 같이 살아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고, 같이 살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응? 같이 살고 안 살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걸 자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엄님은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해서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제가 지금 느껴지기에는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바로 지금 이 시집과 친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그 문제와 친정 문제인데 둘 다 뭐예요? 바로 사실은 지엄님 생각의 문제예요. 봐요, 친정도, 시집도, 그냥 놔둬버리면 되죠. 뭐, 아니, 있으나 마나잖아요. 안 가면 그만인 거고, 그런 거지. 응? 그냥 멀쩡한 친정하고, 뭐, 연을 끊니만이, 아니, 세상에, 아니, 연을 끊는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고, 안 끊는다 그러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이거나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꼭, 친정 부모님 가슴에다가 못을 박고 나와야만 속이 시원해요? 그것도 무슨 심보예요, 그거는. 그건 또 무슨 심보냐고 그래. 응? 도대체 연을 끊고 말고 부모하고의 인연이, 자, 연을 끊으면은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이 아니게 돼요? 응?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그냥 친정에서는 제가 이제 욕심이 좀 작용됐던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친정하고의 불편이나, 시집하고의 불편이나, 전 남편하고의 불편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지엄님의 생각에 따라 달려있죠. 지엄님의 생각에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야, 그걸 어떡하겠어,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 그 생각이 지엄님의 생각일 뿐인데, 지엄님의 생각이라는 것도 지엄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가령
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폭발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 봐요. 시집 문제 뭐 해결되는 거, 아니, 뭐 언젠가 다 죽을 거, 죽으면 해결될 문제, 뭐 가만히 놔둬도 다 해결될 문제예요. 뭐 신경 쓸 것도 없지, 뭐, 자, 친정도 마찬가지. 뭐 친정 부모가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자, 봐요. 그냥 가만히 두면 다 해결될 문제야. 뭐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뭐 그게. 꼭 그게 왜 해결돼야 돼요? 혹시 지영님 어디 빨리 다른 데로 시집 가고 싶어요? 왜 빨리 막 남편하고 빨리 뭐 관계 정리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 급해서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잖아. 간통죄 뭐 이런 거 없어졌잖아. 아니, 지금은 뭐 남편이 그 상간녀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제가 모르죠. 모르고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부분인데, 일단 거사님 말대로 내가 친정에 온갖 폭언을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엄마에 대한 그 약간 불편함도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엄마는 또 딸 낳은 죄로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냐. 그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엄마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엄님 마음이 편해지면은 엄마 내가 불편한 거 가지고 엄마를 괜히 탓했다고 나중에 가지고 그러면은 또 엄마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질 거예요. 암튼, 자, 지엄님. 모든 불편은, 모든 지금 그런 숨이 막히고 답답한 이런 현상은 바로 지엄님의 그 생각이 사실이고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에서 전부 다 초래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것을 자각이 되면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봐요. 걱정하지 마요. 친정이고 시집이고 그냥 가만히 두면 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엄님이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세요. 요즘 뭐 간통죄도 없어졌어. 뭐 상관없어. 거사님, 그거는 말하면 안 하는 말이고요.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바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괴로움의 끝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지엄님이 답답하면 지금 화가 터지는 그런 얘기로 봐서는 바로 시집 문제와 친정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지엄님 생각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을 하세요. 근데 그 생각은 물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생각대로도 아닌 거고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닌 거고 그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어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내용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진다면은 바로 괴로움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근데 거사님, 제가 그 생각의 내용이 딱 하나 꽂히는 게 안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돼야 될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포항공대 졸업했거든요. 포항공대에서 졸업식 날, 그 전날 가족이 다 갔어요, 5명이. 예. 포항에 졸업식. 그런데 졸업식 바로 9시 직전에 상간녀가 포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나 앞에 나타나겠다 하니까 남편이 졸업식장에 안 들어가고 걔랑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이 여자가 이제 나랑 남편이랑 같이 있는 꼴을 못 보니까 제주도에서 포항까지 온 거예요. 아들 졸업식에도 남편을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아들 졸업식장에 안 간 거죠. 예, 근데 뭐가 이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이 나는 내 아들한테까지 얘가 아비를 빼앗아 뭐 그런 거에 내가 계속 이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봐요. 이게 전에는 안 일어나다가 요즘에는 지금 봐요, 지엄님.
지엄님 아직도 남편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모양이네. 아닌데. 아니, 그 여자가 그러면 오죽 남편이 좋으면은 그럴까? 어? 봐요.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작용될 수 있잖아요. 어? 사람이 좋으면, 가령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전처, 아니, 뭐,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매겨서 다시 그렇게 될까봐, 그러면 자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아니,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에서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뭐 떼놔야 되겠다. 오죽 좋으면 그렇겠어요. 아니, 그래서 큰아들 그 졸업식장을 참석을 못해서 이제 그 여자랑 이제 그 아침에 갔다는 그 사실이 내가, 막 봐요. 용서가 안 되는. 그러면 봐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꼴을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오기는 왔지만은 저 찰근무늬 같은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런 꼴을 안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까지 왔을 때는 아들 그 졸업식장에 참석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아예 오질 않았겠지. 그렇지만은 미안해요. 찰거물이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 거죠. 아들한테는 엄마가 왔는데, 아버지만 왔으면 괜찮은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여자가 쫓아와서 그런 것을 안 보여주고 싶겠지요. 혹시 거기서 무슨 분란이라도 일어나면은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여자랑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싶어서 여자를 데리고 나갔거나 그랬겠죠. 오히려 그런 마음은 아버지로서는 사실은 자식을 위한 마음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바꿔서 지엄님이 어떤 남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도대체 그런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돼요? 좋아하면 눈이 뺑 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어리석음이지만은 중생의 마음이란 중생의 좋아함이란 그렇게 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남자 여자 그런 문제가. 물론 어리석어서 그렇죠. 물론 이치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중생이어서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지엄님도 사람을 좋아해본 경험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된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그것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남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치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작용된다는 그것을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엄님은 안 따라와야 되고 그러면 가령 남편이 그 여자를 매몰차게 와도 쫓아내버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사단이 벌어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들 그 졸업식장에서 막 큰 소리 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엄님은 아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봐요. 그러니까 바로 지엄님의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 그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남편이 원망스럽겠죠. 믿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니 남편한테 애정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왜 신경 써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든지 마든지 지엄님은 별로 미련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신경 써요? 뭘 하면 뭐 어때요? 여자가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때요? 남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 지엄님은 스스로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거사님한테 여기 다른 분들한테도 제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아,
아니, 그거 봐요. 그거는, 아까, 아니, 이렇게 드러내서 거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제 자, 뭔가 그런 것을 치부라는 쪽에 그게 아니라, 응?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전혀 이게 치부는 온갖 다 까발려졌는데 더 불편해지는 거. 봐요. 자, 중요한 것은 치부를 까발리고 안 까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생각대로 할 수 없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죠. 응? 그 자각이 중요한 건데, 아직도 치부가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자각이 되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다가 막 안 돼.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이게 뭘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엽님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편도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응? 뭐 시집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그 바람 때문에 지엽님은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 결국 바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응? 지엽님은 그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들 비 안 오세요? 여기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고, 지금도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부분만 있다면은 저는 괜찮아요. 거사님, 예, 방금 지음님, 연년입니다. 예, 예. 방금 음, 지음님의 음, 말씀을 듣고 음. 치부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도 뭐랄까, 그냥 불편한 것이, 그리고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기에 이렇게 나와지니까 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잠시 도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의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내 생각, 이 생각이 사실이고 맞다라는 그 속에서 되게 괴로웠었구나.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만 알아진다라는 게 그걸로만, 그것뿐이라는 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기에 지난 과거의 삶이 스스로를 이렇게 아까 거사님 말씀에 초래한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방금 지음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해지는 저도 시어머님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괴로움, 그들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거야. 그들로 인해서 그들 탓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그거는 지극히 그들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관점, 생각의 문제일 뿐이었구나. 이렇게 가끔 시어머니 전화가 오고 친정엄마의 전화가 오면 그 순간은 알아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생각으로 그분들을 규정 단정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알아지면서 오히려 너무 빙글빙글 많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간단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거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게 지금 지음님의 그 치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난 생각을 잠시나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특히 좋았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점이었습니다. 예. 바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과거의 어떤 기억이 나면 두근두근함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러함이 경험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응? 바로 그것을 그냥 경험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연주님의 요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막 또 옛날 기억이 나니까 괴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에 의해서 어떤 심장 박동이 그냥 두근두근 박동이 빨라짐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냥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이죠. 네. 내가 그 기억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서 심장 박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니 심장 박동은 이렇게 빨라지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러함이 그냥 알아질 뿐이고 지금 또 어떤 기억이 나니까 지금 이렇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 바로 이러면은 삶에서 무슨 일이 나도 무슨 기억이 나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삶이 기억은 나고 온갖 기억이 나도 그로부터 바로 그렇게 자유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엄님은 아직도 그 생각이 왜 사실이 아닌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응?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연녀님 말씀 중에서도 내가 계속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울분 같은 거 있잖아요. 울분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연녀님 네가 내 상황이 돼봤어? 막 그런 말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예. 나를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하냐? 막 그렇게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잡았어? 막 그렇게. 어느 날 되면 지엄님도 연녀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전에는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각이 된 부분도 되게 많았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일어날 부분도 있었어요. 왜 저거를. 그럼 피장파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많았는데,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딱 한 번 되면 또 이렇게 또 막 그냥 꽝 되는 거죠,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생각으로 계속 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엄님. 응? 왜 우선 사실이 아니냐? 바로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이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규정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울분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얄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막 욕 나올 뻔했어요. 연년님 미안해요. 아니 좋아요. 자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친정에 대한 생각은 그럼 지엄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친정에 대한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용을 얘기하면 거사님한테 또 혼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자,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지 마요. 네, 무슨 네.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건 그 어떤 내용이라도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봐요. 아니, 친정에 대해서, 그러면 친정하고, 친정에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건데, 친정에다가 그렇게 막 쏘아붙이고 할 건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가면 되지. 응? 맞아요. 응? 시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집에 대해서, 봐요. 다른 사람이 100만 원 주면은 감사하다고 그러고, 거기서 100만 원 주면은 배알이 꼴리고, 그 똑같은 100만 원인데, 왜 그래요, 그래? 응? 아우, 저는 그 시어머니가 1억을 줘도 저는 반갑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봐요. 다른 사람이 1억을 주면 아마 친정 엄마가 1억을 주면은 감사한 생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봐요. 똑같이 1억인데 왜 그렇게 달라지냐고요, 그래. 왜 다르냐고요. 응? 그게 바로 지엄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당장 뭐냐 하면은, 당장 왜 사실이 아니, 봐요. 아까 남편에 대해서, 아들 졸업식장에 온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이 봐요. 남편 생각 다르고 지엄님 생각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쫓아온 그 여자 생각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응? 지금 쫓아온 그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그 남편이 참여하는 그게 불편하게 작용되니까 쫓아왔겠죠. 응? 근데 지엄님은 남편이 오는 것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여자가 쫓아와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나갔다는 것 때문에 또 불편하잖아. 봐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아들 그래도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모르지 또 이제 저 여자가 좀 실적이 나가지고 다시 지엄님이 또 생각나서 그때 자연스럽게 지엄님 한번 만나려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 아니, 거사님 이거 소송 전 얘기예요. 소송 전. 그래, 좋아. 어쨌든 자, 알 수 없잖아요. 봐요. 사람이 같이 좋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좋았다가 싫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또 어떤 일을 하면 서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다음에 또 좋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엄님 제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라고 좀 그렇게 규정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이해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아니죠. 봐요. 지엄님은 그런 거 다 보이는데 뭐예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엄님은 어떤 상황이 되고자 하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게 안 들어오죠. 안 보이죠. 그와 같은 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워낙 뭔가 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점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람이 하도 강해서 숨 막히고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사님 내가 이제 다 터뜨리고 명상마 옆에 그냥 오두막집 하나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뭐 바람이잖아요. 자꾸 그런 바람이 있으면은 지금 현실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자꾸 뭔가를 바라니까 현실이 자꾸 안 좋게 되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명상와서 옆에 와서 오두막 짓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편해지도록 그걸 점검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응? 자, 그게 그렇게 해서 편해지지 않으면요, 명상마을 옆에서 오두막 짓고 산다고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 생각은 어디 간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령 거기다 생각을 다 두고 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들 그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숨을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 예.